예, 안녕하세요. 저는 팔라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대표로 있는 강상철입니다. 또 좀 전에 소개했는데 국가주 부동산 융자협회 지금 수석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2020년 국가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0년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예, 모르시는 분이 많아야지 이 자리가 더 빛나겠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호플렉스를 지금 리스팅을 하고 있는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이 집이 그 1969년도에 지어진 호플렉스입니다. 써니베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유닛이 테넌트가 지금까지 47년을 살았대요. 그 지금 내일 모레 이제 80입니다. 79이 됐어요. 거기서 일생을 다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1973년도에 이게 테넌트로 들어왔대요. 73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페이먼이 렌트가 185불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산 주인이 85,000불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건물을. 자, 그러면 지금 인컴이 한 1,50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지금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예. 감이 안 오세요? 2.5 나오고 1.95 예. 1.95 하시고는 써니베이드 안 사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게 리스팅이 2.8이 나왔습니다. 예. 캐브레이시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국가주 이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러면 2020년 국가주 부동산 전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19년까지는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20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시장을 좀 구분해봤는데요. 첫째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하고 트라이밸리 지역, 산타클라라 지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전체로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 것만 좀 볼게요. 2001년도에 이제 닷컴이 붕괴돼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2001년도에 또 큰 사건이 뭐가 있었죠? 9/11이 있었죠. 또 금세 또 9/11 때문에 또 전쟁이 났죠, 그죠? 그게 2023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주춤했는데 한 10%가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하도 떨어지니까 애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퍼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넣은 적도 있어요. 꼭 집을 사고 싶다고. 그 다음에 이제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럼 50만 1,858불 몇 전. 피기뱅크에서 다 털어가지고 애가 다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산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마켓이 핫했는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서브프라임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혼경색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얼마나 떨어지면 27%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베이 지역이 10%에서 11%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10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때만 27%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2012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9년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지역이 100% 이상 다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11%에서 10%가 떨어지고 이제 100%가 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2019년이 거의 다 됐는데 90에서 100% 됐다고 지금 생각해요.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보시면 2016년도에 미디엄 프라이스입니다. 전체가 이걸 미디엄 프라이스로 이제 계산했을 때 132만 5천인데 2019년도에 봤을 때 160만 불이 됐어요. 거의 21%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핏당 보면 863불에서 1000불로 다 넘어왔어요. 스퀘어핏당. 자, 보시면은 2019년도에 이제 싱글 패밀리용 보시면 미디엄 프라이스가 거의 170만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보시면 66만 불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3배가 올라온 거예요. 몇 년 차입니까? 7년 차예요. 이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렌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은 가까운 거 보시죠. 가까운 데 보시면 2010년도에 한 2,200불 하던 게 미디언 렌트 프라이스입니다. 그게 2019년, 2017년까지 보시면 3,600에서 3,500까지 올랐어요. 이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렌터 수입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 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인구 분포를 보니까 대부분 25세에서 34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무슨 세대라고 부르죠? 예,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그 인구가 지금 이제 대부분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런 무슨 말이냐면 방이 많은 것보다는 방이 작은 수요가 많은 거예요. 방 하나짜리나 방 2개짜리가. 그죠? 그게 그런 수요가 더 많다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을 보시면, 디스트릭 1부터 이제 10으로 나오는데, 디스트릭 10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디스트릭 10 지역은 포틀라 지역이고, 이제 크로커 아마존이라 하는 데하고, 이 근처가 어디냐면은, 원호원을 보시면은, 원호타운에서 샌프란시스코 이제 좀 사우스 쪽이 있죠. 옛날에는 지역이 안 좋았어요. 카우 팔레스 있고 그쪽에 지역이 안 좋았잖아요. 그 주변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쪽이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밀려 내려오는 게 밑에 쪽으로 내려서 물론 델리시리나 이쪽에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넘어가서 베이브리지 건너가서 이제 오클랜드 쪽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만 보신다면은 그쪽 사우스 쪽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데는 25% 올랐습니다. 2017년에 100만 불이 2018년에 거의 한 30만 불 정도 올랐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이쪽입니다. 포털라 지역하고 디스트릭 10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서 좀 이제 좀 내려온, 사우스로 내려온 지역이 대부분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라이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라이밸리 2016년하고 19년을 비교해보면 2016년에 미디엄 프라이스가 84만이었는데 2019년에 97만 5천원이 됐습니다. 한 16%가 올랐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프레젠트 지역을 보시면 방 3개짜리는 현재 한 100만 불 정도가 좀 되는 것 같고, 이제 요 중에서 이제 뉴욕 볼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100만 불 이하가 있어요. 방 3개짜리인데 물론 더블린도 있지만은 리버모어가 76만원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생각하시면은 트라이밸리를 생각하신다면은 아직 리버모어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예,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버리지 베이즈 마켓인데 이제 시장이 이제 나오면 만약 오늘 나왔다고 하면은 에버리지로 며칠 정도 있느냐, 이거는 시장이 얼마나 핫한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팔리느냐, 그걸 볼 수 있는데 2019년에 보면은 27일 정도 됐어요. 근데 2018년 이제 세컨드 콜에 보면은 1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마켓이 핫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국가주 부동산 시장이 대부분 보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2017년 말에서 2018년 세컨드 콜까지가 가장 핫했습니다. 자, 알라미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25세부터 해서 60세까지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60대 세대까지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산타클라라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타클라라 지역은 2016년에 102만 불에서 2019년도에 126만 원 올랐어요. 거의 25%가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타클라라 제가 좀 비중을 더 줬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2016년대 보시면은 에버리지 데이즈 온 마켓이 27일인데 지금 32일로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좀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체인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중복되기 때문에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08년에서 9년까지가 이제 완전 바닥이고요. 2012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2013년도가 20%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많이 올랐어요. 15%가 올랐습니다. 해당 연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간 하락이 됐어요.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한 5.6%가 지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지역하고 또 싼 지역하고 굉장히 구분이 많이 돼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가격대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을 내게 되면은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100만 불 이하짜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핫해요. 지금 올 본마켓이 조금 이제 좀 심상치 않은데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72만 불에 나왔는데 사우스 산호제 쪽이에요. 근데 5만 불을 더 적었는데 안 됐어요. 오퍼가 1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켓이 좀 핫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변화를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지금 액티브 싱글 패밀리 리스팅을 보시면 올해 2019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지금 11월 달에 826채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2017년 말이 가장 핫했는데 그때 이제 703에서 414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리스팅이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팅은 작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많이 올랐고. 자, 얼마나 데이즈 온 마켓이 있었는지 보통 이제 13일, 14일 정도가 가장 낮았더라고요. 2018년 이제 세컨드 프로에. 근데 2019년 이제 12월 달에 보니 27일 정도가 있었어요. 14일 정도라고 하면은 만약 오늘 시장에 내놨는데 2주 안에 이제 펜딩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제 오픈하우스를 하고 바로 오퍼를 받아서 바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팔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부분 보면은 오늘 내놨다고 해서 내일 바로 오퍼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이제 오퍼하우스하고 오퍼를 많이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팔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 지금 27일로 내려갔다는 거는 지금 빨리빨리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연말부터. 자, 인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벤토리는 한 달 정도 이제 그대로 있을 때 그게 소비되는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시장에 매물이 많은지 그걸 이제 보는 건데 여기 숫자는 이제 달수를 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17년 말이 가장 핫했는데 그때 보면은 0.6만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핫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19년도 보면은 지금 1.1로 내려왔어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 현상들이 지금 약간 2018년부터 좀 주춤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좀 반등을 한다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산타클라라 카운티 이제 인구 분포를 한번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93만 7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산타클라라에 태어난 사람이 한 45%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테이트에서 한 15%,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39%나 됩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게 유럽 쪽하고 미국 쪽으로 많은 이민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유럽 쪽은 아무래도 난민 숫자가 많대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쪽에서 오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돈도 있고 이제 그걸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타클라라 미디언 프라이스를 보니까 미디언 렌트 프라이스를 보니까 2019년에 3,000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1,850불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인컴 프로퍼티를 사시려고 하는 분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수입이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러면 들어오는 인컴이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죠? 페이먼이 작아야죠. 그러니까 인컴은 가장 높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가장 낮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걸 다 적어왔는데 산타클라라의 유입 인구하고 이제 무빙 아웃하는 인구를 이제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게. 자, 산타클라라를 보니까 빠져나가는 인원이 보통 연 평균을 봤을 때 한 7만 6천 명 정도가 이주를 해 들어오고 떠나는 사람들이 총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인구가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 봤더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3만 6천 명이나 돼요. 그 3만 6천 명 되는 게 이제 전체에 비교하니까 한 47%가 되더라고요. 그 47%가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주하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이주가 요 위에 있는 10,000명이라는 건 알라미다 카운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00명 정도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스터 카운티나 다른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요 주변 지역에 있는 카운티로 하는 레이시 거의 4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더라도 요 주변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인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확실히 많고, 그러니까 답은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외국인 투자가 확실히 줄었어요. 2012년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캐시 바이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캐시 바이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2018년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1단계 합의를 했죠. 근데 그 무역 갈등에 인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2018년도 12월 24일인가 그렇죠? 폭락을 했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하락이 좀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격이 더 떨어진다. 2018년부터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신 게 2020년 되면은 가격이 폭락한다, 리세션이 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이 굉장히 많이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아주 좋을 때 시작하면 괜찮지만 디벨롭 시작하는 시점이 너무 좋으면 그게 꺾이게 되면은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 원자재 값이 실제 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한 20-30% 올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 디벨롭 하는 사람들한테 그 인건비가 많이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디벨롭 하는 어떤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에 지금 외국에서 오는 그 다른 홈 바이어들도 추세를 보니까 차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인도고요. 지금 이제 빨간 게 2019년인데 2019년에 보시면은 투표율이 많이 줄었죠. 그 전에보다. 그러니까 중국 이제 바이어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캐시 바이어가. 물론 이제 중국 문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역 전쟁에 관한 1단계 합의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베이엘 지역의 미디엄 프라이스를 이제 쭉 한번 나오는 도표인데 이걸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지역이 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샌루인드루 지역이 아직 69만 8천이고 이제 헤이워드 지역이 이제 71만 불이에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NTR 같은 경우도 46만 불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 이제 그 주식 손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캘리포니아에 집이 400채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떤 집을 어떤 집을 샀냐면 NTR에 2010년에서 11년 이때 방 2개 화장실 1개 되는 콘도를 4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에서 샀어요. 15채를. 근데 작년에 제가 그걸 어떻게 팔았냐면 2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4만 불, 5만 불에 사가지고 20만 불에 다 15채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롱텀을 보시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덜 오른 지역이 나중에 찬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발레오 같은 경우, NTR 같은 경우가 방 2개 화장실 1개가 얼마 정도 렌트비에 받냐면은 한 1,500에서 1,600불 정도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20만 불에 1,500에서 1,600불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인컴이에요. 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은 아직까지 이쪽 그 드로우 지역, 헤이워드나 샌앤드루 지역 이쪽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지금 사우스 사무제도 지금 82만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쪽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캐스트로 밸리도 마찬가지고요. 뉴욕도 아직까지 많이 올랐지는 않은 유니언시티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플로리다 지역이 20%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캘리포니아가 한 1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캘리포니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 많고 플로리다 쪽은 아무래도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라면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선호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지금 되고 있죠. 완전 최고점을 좀 찍고 있죠. 그 다음에 렌트, 아까 말씀드린 렌트가 좀 최고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최저입니다.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레이시 아주 지금 제일 바닥을 지금 거의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11월달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금 아무래도 이란하고 이제 중동 지역이 좀 불안하니까 기름값이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불안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에 아무래도 5G나 이런 거 이제 반도체 또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걸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도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2023일 날 뽑은 건데 거의 3만이 다 돼가요. 자, 그게 이제 나중에 2016년 구슬로 올라가면은 15,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사이에 이게 더블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400이었는데 2015년도에 4,600 해가지고 지금 5년 사이에 지금 더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났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손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좀 뽑아가지고 좀 아무래도 부동산은 장기 투자고 이제 좀 롱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을 빼서 이제 투자용으로 인베스트먼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스마트한 어떤 인베스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베이 지역의 이제 평균 렌트를 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한 3,700불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도팍이 한 4,4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NTR 아까 말씀드린 NTR 같은 경우는 1,800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페어필드도 1,800불이고 지금 베이 지역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생각하시면은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자율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의 인컴이 생길 수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이 뭐 렌터비가 높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욕이지만 세 번째가 이제 산호제입니다. 그러니까 렌터비가 가장 높은 미국에서는 이 주변이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실업률을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나온 통계가 3.5%까지 떨어졌다고 전국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베이 지역을 보시면 다 3% 밑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실버밸리로 기준을 한다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 2.5%라면 거의 뭐 완전 고용이랑 마찬가지죠. 자, 에버리지 모기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전에 15% 이상 한번 모기지 인트레스트 레이트 가지신 분 계세요? 예, 한 분. 되게 잘 살았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18%까지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집이 가로대에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국가주 부동산 융자협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한번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균으로 잡아서 한 3.5%, 30년. 예, 3.5%면 어떤 정도냐면 2013년도 가장 낮았어요. 3.3% 정도 됐어요. 이때 대부분이 아마 리파이낸싱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3.5%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아까 LA 서울 오셨다고 하셨죠? 네. LA 폭동 났을 때 계셨습니까? 네. 예. 그때 그 정부에서 페더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줬다는 이자율이 4%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4%가 그때는 완전히 공짜로 주는 거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그거보다 낮은 거예요. 그거보다 낮은 어떤 이자율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2020년은 내셔널 리얼터 어소시에이션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3.7% 이하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자율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컴은 렌트는 계속 유지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은 나오겠죠. 어느 정도 그 인컴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롱텀을 보셔야죠. 당장 내년에 사고 팔 게 아니라면 롱텀을 보신다면은 당장 2020년에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본인이 사는 집을 사신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사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냐 어떠냐. 근데 만약에 인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생각해야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근데 본인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Anytime, right now. 그렇죠. Yeah. 예, 대부분은 아시네요. 본인이 준비했을 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때 사셔야 됩니다. 본인이 준비된 시기에 개돈도 타야 되고 한국에서 돈 가져와야 되는데 환율도 좋아야 되고 이자율도 나야 되고 이게 생각하면 못 사요. 근데 본인이 준비돼서 타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2050년 발트 플랜을 제가 다시 꺼내왔는데 이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2020년에 발트 이제 익스텐션하는 페이스 1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게 이제 베리에사 지역하고 까지 이제 밀피다스 베리에사 지역까지 다 이제 익스텐션 되는 거거든요. 2050년 가면은 이게 이제 국가주가 다 하나로 이제 발트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연결되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역세권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역세권이 이기도 이제 만들어진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입니다. 다운타운 쪽에 이제 구글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운타운 쪽에 2018년도 지금 보면은 호텔이 들어서는 거에 한 632룸이 정도 지금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우징도 한 3,800 정도 콘도 같은 게 엄청나게 하이라이즈 빌딩이 올라갔죠. 그 다음 리테일도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오피스도 많이 늘어나고 이쪽이 이제 많이 화제되고 있는 지금 몰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움직임을 잘 이제 보시면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자는 어디가 좀 방향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캘리포니아니까 아까 뭐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면은 다른 카운티에서 오는 컨트리에서 오는 게 28만이고 이제 다른 도메스틱이 한 50만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용률이 높은 이제 국가수 지역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8년 동안 베이 지역의 그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지난 8년 동안 보면 알라미다 카운티가 지금 한 15만 명이 늘었고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15만,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 코스트 카운티고.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에 대한 답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디벨롭을 많이 하잖아요, 이쪽에. 아무래도 알라미다 카운티 집을 많이 짓고 컨트라 코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좀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같은 경우는 큰 땅이 없고 이제 조그만 땅을 이제 개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옛날에 보시면은 이제 오피스 건물 이런 건물이죠. 이런 건물들이 다 이제 조닝이 바뀌어서 이제 집을 짓거나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바뀌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피라스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건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이제 커머셜 빌딩들을 이제 많이 보시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5년 전에 스퀘어핏당 94불에 샀어요. 샀으니까 그게 한 6만 8천 스퀘어핏인데 그게 한 640만 불 샀는데 그게 지난해에 이제 리파이닝을 한다고 어프레이즈를 했더니 한 1,30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이제 공급에 비해서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빌딩 같은 경우는 요즘 시세가 평당 한 스퀘어핏당 250에서 한 270불 정도 갑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국가적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 사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유용하시고 저희도 국가적 부동산 융자협회 회원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지역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시고 좋은 투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